2026년 당신의 지갑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계산기 하나 꺼내 보시겠습니까? 간단한 산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마트에서 장 보고 나온 금액 기억나십니까? 한 10만 원 정도 썼을 겁니다. 같은 품목을 오늘 사면 얼마 나올까요? 13만 원 넘어갑니다. 3만 원 더 나갑니다. 1년 만에 30%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급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3%요? 5%요? 아, 동결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갑에 구멍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큰 구멍이요. 매달 돈을 열심히 붓는데 밑에서 주르륵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돈은 녹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매일매일 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재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겁니다. 2026년, 그러니까 1년 뒤에 여러분 지갑의 구멍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그리고 그 구멍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1년 뒤 살아남을 겁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1년 뒤 후회하실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율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476원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얼마였을까요? 1300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176원 올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커피 한 잔 값이 올랐습니다. 휘발유 값이 올랐습니다. 해외 직구 물건 값이 올랐습니다. 수입 과일 값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국산 제품도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니까요. 환율이 오르면 모든 게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환율이 1476원이면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1,500원 간다고 합니다. 1,600원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4살 이지훈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지훈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법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맥북 프로를 샀습니다. 미국 애플 홈페이지에서 직구했습니다. 2,900달러였습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니까 377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모델 가격 보십시오. 2,900달러 그대로인데 환율이 1,476원이니까 428만 원입니다. 1년 만에 51만 원 올랐습니다. 내년에 환율이 1,500원 되면 어떻게 될까요? 435만 원이 됩니다. 이지훈 씨가 맥북 하나 사는데 1년 전보다 6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60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한 달 식비입니다. 통신비 6개월치입니다. 그냥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지훈 씨가 맥북만 쓰나요? 아닙니다. 어도비 포토샵 쓰자. 한 달에 33달러입니다. 환율 1,300원일 때는 42,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48,000원입니다. 환율 1,500원 되면 49,000원 됩니다. 한 달에 7,000원 더 냅니다. 1년이면 84,000원입니다. 넷플릭스 봅니다. 한 달에 15달러입니다. 환율 오르면 또 오릅니다. 아이클라우드 씁니다. 또 오릅니다. 이지훈 씨는 매달 구독료로 10만 원 가까이 냅니다. 전부 달러로 결제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다 오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환율 하나만 올라도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환율만 오를까요? 천만에요. 금리도 있습니다. 물가도 있습니다. 세금도 있습니다. 전부 다 올라갑니다. 동시에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51살 박미선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선 씨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합니다. 떡볶이, 김밥, 튀김 파는 가게입니다.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사가 안 됩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하루 매출이 60만 원 나왔습니다. 지금은 40만 원입니다. 20만 원 줄었습니다. 손님이 3분의 1 줄어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엽니다. 떡볶이도 아껴 먹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재료비는 어떻습니까? 올랐습니다. 밀가루값 올랐습니다. 식용유값 올랐습니다. 어묵값 올랐습니다. 김밥 재료 다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하루 재료비가 20만 원 들었습니다. 지금은 27만 원 듭니다. 7만 원 올랐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매출은 20만 원 줄고 재료비는 7만 원 올랐습니다. 합치면 27만 원 손해입니다. 거기에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3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50만 원 더 냅니다. 전기세는요? 작년에 한 달에 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30만 원 나옵니다. 10만 원 올랐습니다. 가스비는요?
작년에 1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5만 원입니다. 10만 원 올랐습니다. 박미선 씨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남을까?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20년 하던 장사인데 작년부터 적자입니다. 통장에 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1년 못 버팁니다. 여러분, 박미선 씨가 특별히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다 이렇습니다. 통계청 자료 보십시오. 작년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90만 명입니다. 하루에 2,500명 꼴입니다. 매일매일 2,500개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폐업하고 뭐 합니까? 재취업합니까? 나이 50 넘어서 어디 취직합니까? 퇴직금 받아서 버팁니까? 퇴직금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얼마나 버팁니까? 1년도 못 버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계시죠? 그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잘 되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대부분 힘들다고 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돈을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왜 돈이 없을까요? 빚을 갚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무슨 빚이요? 대출이죠. 서울 강서구에 사는 41살 최동욱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동욱 씨는 중견기업 대리입니다. 연봉 5천만 원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이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결혼하고 아이 둘 있습니다. 최동욱 씨가 2020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4억 5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자기 돈 1억 있었고 나머지 3억 5천은 대출받았습니다. 그때 금리가 2.7%였습니다. 변동금리였습니다. 2020년 당시에 은행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금리 낮을 때 빌리세요. 앞으로 더 내릴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최동욱 씨는 그 말 믿고 3억 5천 빌렸습니다. 한 달 이자가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7에서 3.0이 됐습니다. 이자가 100만 원 됐습니다. 2022년에 또 올랐습니다. 3.5에서 4.0이 됐습니다. 이자가 120만 원 됐습니다. 2023년에 또 올랐습니다. 4.0에서 5.5가 됐습니다. 이자가 150만 원 됐습니다. 2024년에는 6.0이 됐습니다. 이자가 175만 원 됐습니다. 지금 2025년은 6.5입니다. 이자가 180만 원입니다. 최동욱 씨, 월급이 350만 원인데 이자만 180만 원 나갑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여기서 관리비 40만 원 내고 자동차 할부 50만 원 내고 보험료 20만 원 내고 통신비 15만 원 내면 65만 원 남습니다. 65만 원으로 한 달을 살라고요? 아이돌 학원비 100만 원 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35만 원 부족합니다. 어떻게 메웁니까? 적금 깹니다. 비상금 씁니다. 카드 돌려막기 합니다. 최동욱 씨는 매달 마이너스입니다. 매달 빚이 늘어납니다. 작년 이맘때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200만 원입니다. 1년 만에 700만 원 늘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내려간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6.0인데 내년에도 6.0입니다. 달에야 5.5입니다. 0.5 내려봤자 이자가 15만 원밖에 안 줄어듭니다. 여전히 160만 원 냅니다. 최동욱 씨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지금 1,200 썼으니 800만 원 남았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쓰면 1년 조금 넘게 버팁니다. 그 다음은요? 모릅니다. 여러분, 최동욱 씨가 특별히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2020년, 2021년에 집 산 사람들 다 이렇습니다. 변동금리로 빌린 사람들은 지옥입니다. 고정금리로 빌린 사람들도 만기 오면 지옥입니다. 한국은행 통계 보십시오. 가계부채가 1,900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1,100조 원입니다. 1,100조 원이 금리 인상에 노출돼 있습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가구당 연간 100만 원씩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비를 줄입니다. 외식 안 합니다. 옷 안 삽니다. 여행 안 갑니다. 학원비 줄입니다. 모든 걸 줄입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박미선 씨 같은 자영업자들입니다. 보이십니까? 연결돼 있습니다. 최동욱 씨가 빚 갚느라 떡볶이를 안 먹으면 박미선 씨 가게가 망합니다. 박미선 씨 가게가 망하면 박미선 씨도 빚을 못 갚습니다. 그럼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돈을 못 받으면 은행도 위험해집니다. 은행이 위험해지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대출을 안 해주면 이지훈 씨 같은 프리랜서는
일거리가 줄어듭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요. 일거리가 줄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돌고 돕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점점 빨라집니다. 속도가 붙습니다. 나선형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deflation spiral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소용돌이죠. 그럼 정부가 막아주지 않느냐고요? 정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돈을 풉니까?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세금을 더 걷습니까? 국민들한테서 더 걷습니까? 그럼 소비가 더 줄어듭니다. 국채를 찍습니까? 그럼 빚이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0조 원입니다. GDP 대비 50% 넘습니다. 일본이 200%니까 괜찮다고요? 일본은 자국 통화로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화빚도 많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 국가입니다. 매년 돈을 벌어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상수지가 흔들립니다. 작년에 적자 났습니다. 올해도 흑자 폭이 줄었습니다. 내년은요? 모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갑시다. 지금까지 뭘 봤습니까? 환율은 오르고 금리는 높고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안 오르고 빚은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들고 자영업은 망하고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요. 통계청 자료 보십시오.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넘습니다. 초고령형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6년에는 21% 됩니다. 2030년에는 25%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고요? 노인이 많으면 연금을 많이 줘야 합니다. 의료비도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돈을 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이 줄어듭니다. 아이를 안 낳으니까요. 작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입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7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이 속도면 2050년에 인구가 4천만 명 밑으로 떨어집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뭐가 문제냐고요? 경제 규모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생산이 줄어듭니다. 세수가 줄어듭니다. 모든 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빚은요? 안 줄어듭니다. 그대로입니다. 강릉에 사는 69살 김영숙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씨는 작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지금 혼자 삽니다.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시세 6억 원입니다. 국민연금 한 달에 90만 원 받습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35만 원 나옵니다. 건강보험료가 15만 원 나옵니다. 통신비가 5만 원 나옵니다. 합치면 55만 원 나갑니다. 연금 90만 원에서 빼면 35만 원 남습니다. 3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쌀 사고, 반찬 사고, 약 사고, 버스비 내고, 경조사비 내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매달 부족합니다. 어떻게 메웁니까? 적금을 깹니다. 김영숙 씨 통장에 2천만 원 있었습니다. 남편 사망 보험금입니다. 작년 초에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만 원입니다. 1년 만에 800만 원 썼습니다. 한 달에 67만 원씩 쓴 겁니다. 이 속도면 1,200만 원이 얼마나 버팁니까? 1년 반입니다. 그 다음은요? 모릅니다.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도 힘듭니다. 최동욱 씨처럼 빚 갚느라 바쁩니다. 김영숙 씨는 요즘 무릎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무섭습니다. 지난번에 갔더니 주사 한 대에 10만 원 나왔습니다. MRI 찍으라는데 60만 원 든답니다. 어디서 60만 원을 구합니까? 실비보험은 60대 중반에 해지했습니다. 갱신료가 한 달에 20만 원이었습니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가입하려니 나이가 많아서 안 받아줍니다. 김영숙 씨는 생각합니다. 6억짜리 집에 사는데 무릎 주사 한 대 못 맞는다. 이게 말이 되나? 하지만 현실입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고요.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사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르신, 요즘 거래가 안 돼요. 저희 단지의 매물이 18채인데 1년 동안 팔린 게 2채예요. 급매로 내놔도 3개월은 기다리셔야 해요. 3개월이요? 김영숙 씨는 다음 달 관리비도 걱정인데 3개월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게다가 집을 팔면 어디 삽니까? 전세 들어갑니까? 전세금도 없는데요. 월세 들어갑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내야 하는데 연금 90만 원에서 월세 50만 원 내면 40만 원 남습니다. 결국 김영숙 씨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 돈 다 떨어질 때까지 버팁니다. 그 다음은요?
기초수급자 신청합니다. 그런데 6억짜리 집이 있으면 기초수급자 안 됩니다. 그럼요? 모릅니다. 여러분, 김영숙 씨 같은 노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백만 명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 이렇게 됩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입니다. 700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60 중반에서 70 초반입니다. 2026년이면 70 전후입니다. 제일 돈 많이 드는 나이입니다. 병원비 제일 많이 나오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돈은 없습니다. 연금은 적습니다.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이분들이 소비를 합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수가 더 죽습니다. 강미선 씨 가게가 더 망합니다. 악순환이 더 심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하십니까? 화나십니까? 무섭습니까? 당연합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무서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대책이 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행 가능한 것들입니다. 대책 첫 번째, 지금 당장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세요. 최동욱 씨처럼 변동금리 쓰고 계십니까? 오늘 당장 은행 가세요. 고정금리 전환 상담받으세요. 수수료요? 몇십만 원 나옵니다. 아깝다고요? 계산해 보십시오. 금리가 1%만 더 올라도 1년에 수백만 원 더 냅니다. 수수료 몇십만 원이 수백만 원을 지켜줍니다. 어느 게 이득입니까? 당연히 고정으로 바꾸는 게 이득입니다. 지금 고정금리가 비싸다고요? 6% 넘는다고요? 그래도 바꾸세요. 변동금리는 내년에 7% 갈 수 있습니다. 8% 갈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막는 게 낫습니다. 대책 두 번째, 빚을 줄이세요. 소비를 줄이세요. 최동욱 씨처럼 마이너스 통장 쓰고 계십니까? 카드 돌려막기 하고 계십니까? 당장 멈추세요. 이건 마약입니다. 처음엔 달콤한데 나중엔 죽습니다. 어떻게 줄이냐고요? 간단합니다. 안 쓰면 됩니다. 외식 끊으세요. 배달 끊으세요. 옷 사지 마세요. 신발 사지 마세요. 넷플릭스 해지하세요. 헬스장 끊으세요. 다 끊으세요. 아이 학원비요. 그것도 줄이세요. 영어, 수학, 과학 다 보냅니까? 하나만 보내세요. 아이가 원하는 거 하나만요. 나머지는 집에서 하세요. 유튜브 보면 다 나옵니다. 공짜입니다. 자동차요? 파세요. 대중교통 타세요. 차 한 대 유지하는데 한 달에 얼마 듭니까? 기름값 30만 원. 보험료 10만 원 할부금, 50만 원 합치면 90만 원입니다. 파시면 90만 원 버는 겁니다. 박미선 씨처럼 자영업 하십니까? 적자 나십니까? 접으세요. 미련 버리세요. 20년 했다고요? 그래서 뭐 합니까? 더하면 빚만 늡니다. 지금 접으면 1,000만 원 빚입니다. 1년 더하면 5천만 원 빚입니다. 어느 게 나을까요? 접고 뭐 하냐고요? 일자리 구하세요. 편의점 야간 알바라도 하세요. 배달 대행이라도 하세요. 한 달에 200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 가계 적자 메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대책 세 번째, 현금을 모으세요. 김영숙 씨처럼 노인이십니까? 집밖에 없으십니까? 집 파세요. 작은 집으로 옮기세요.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세요. 6억짜리 집 팔고 3억짜리 집으로 옮기면 3억 남습니다. 3억을 예금하면 한 달에 150만 원 이자 나옵니다. 연금 90만 원 더하면 240만 원입니다. 훨씬 여유롭습니다.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요? 압니다. 평생 살던 집인데 떠나기 싫으시죠? 하지만 생존이 먼저입니다. 집 지키다가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지훈 씨처럼 프리랜서십니까? 수입이 불안정합니까? 비상금 만드세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한 달에 300만 원 쓰면 1,800만 원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만드세요. 어떻게요? 벌어서 모으세요. 한 달에 50만 원씩만 모으세요. 3년이면 1,800만 원 모입니다. 50만 원도 못 모으겠다고요? 그럼 외식 끊으세요. 커피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다 끊으면 50만 원 나옵니다. 자, 세 가지 대책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세요. 둘째, 빚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세요. 셋째, 현금을 모으세요. 이 세 가지만 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만 하면 살아남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최동욱 씨, 됩니다. 박미선 씨, 됩니다. 김영숙 씨, 됩니다. 이제 쫓깁니다. 가게 망합니다. 라면 먹습니다. 그게 1년 뒤 여러분 모습입니다. 여러분, 1997년 IMF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내가 파산하겠어? 설마 하다가 다 당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집값이 반토막 나겠어? 설마 했다가 반토막 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설마 내년에 그렇게까지 되겠어? 설마 금리가 더 오르겠어? 설마 집이 안 팔리겠어? 설마 하시겠죠? 그럼 당합니다. 1년 뒤에 후회합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준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회를 잡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자산을 여러분이 주워 담습니다. 10년 뒤에 부자가 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1997년 IMF 때 누가 부자 됐습니까? 현금 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누가 부자 됐습니까? 현금 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현금이 왕입니다. 지금부터 1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준비하시겠습니까? 설마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1년 뒤에 후회하지 마세요. 1년 뒤에 왜 진작 안 했을까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오늘 하세요. 당장 하세요. 은행 가세요. 고정금리 바꾸세요. 소비 줄이세요. 현금 모으세요. 이 4가지만 하세요. 1년 뒤에 감사할 겁니다. 1년 뒤에 오늘의 여러분에게 감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배우자와 이야기하세요. 부모님과 대화하세요. 자녀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같이 준비하세요. 같이 버티세요. 같이 살아남으세요. 위기는 혼자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함께 버텨야 합니다.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 모두 모이세요. 식탁에 둘러앉으세요. 통장 다 꺼내세요. 빚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지출이 얼마인지 체크하세요. 그리고 계획 세우세요. 뭘 줄일지 결정하세요. 뭘 팔지 정하세요. 어떻게 버틸지 의논하세요. 오늘 밤 이 대화 한번 하는 게 1년 뒤 여러분 가족을 구합니다. 꼭 하세요. 약속하세요. 2026년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위기에 무너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1년입니다. 이 1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준비하세요. 행동하세요. 살아남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